만약에 제가 100%의 대출을 맥스로 받고 지었으면 와 진짜 결국은 나겠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건축에 관련된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제 건물을 설계해주시고 시공해주신 네, 저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OOTO 신동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정 대표님 프로젝트 2건 플러스 네, 지인들까지 거의 10건 가까이 저희 사무소에 가장 활발하게 네. 영업해주는 영업이사님으로 모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시스 건설의 황창록입니다. 건축 명장 계속 하고 있고요. 열심히 건물 재밌게 짓고 있습니다. 제가 시공사님을 선정했던 저희 배경 알잖아요. 시공사님께서 지은 청담동에 건물이 있는데 네. 건물을 딱 갔더니 정말 저랑 같이 또 프로젝트 했던 분 중에서 정말 예민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딱 가자마자 바로 한마디 했어요. 야, 마감 죽인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건물을 보고 아 이거 무조건 결정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 건물 딱 지었는데 누구나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논현동 건물 아시죠? 논현동 건물에 지금 임차 거의 다 들어왔는데 임차인들도 너무 좋아해요. 사실 평수가 작잖아요. 전용 면적도 너무 잘 됐고요. 층고도 너무 좋고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또 설계도 너무 잘해주고 최근에 제가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요즘에 건물 잘못 지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공실 리스크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에 건축 경기 요즘 어떤가? 저보다 저 소장님 쪽이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아마 경기가 너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동산 매매 네. 계약이 많이 돼야 건축 설계가 많이 될 그렇죠. 거고 건축 설계가 많이 돼야 또 공사가 많이 네. 이루어질 건데 뭐 체감하고 있는 건 당연히 다들 네. 아시겠지만 뭐 PF 시장은 뭐 근 한 2, 3년 네. 동안은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간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금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침체된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근데 뭐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거의 공공건축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도 비슷하게 일은 하고 있는데 네. 최대한 신축보다 이제 좀 리모델링 수요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신축하고 계신 건축주분들 네. 저도 여쭤봐요. 지금 상황에 왜 신축을 하시냐 네. 여쭤보면은 신축 수요가 워낙 줄었다 보니까 좀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은 신축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다시 인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금 신축한 건물들의 가치가 그만큼 반대격부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판단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왜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는 강남에 주로 짓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강남 분들은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안 좋을 때 더 매입을 하는 사람도 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남 분들은 오히려 더 매입을 더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일이 뭐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지금 요즘에 그러면 한 20년, 21년에 비해서 건축비는 어떤가요? 약 한 7% 정도에서 10% 사이 오른 걸로 엄청 이제 오르진 판단이 않았네. 판단이 네. 되는데 왜냐하면 저 윗나라에서 전쟁도 네. 일어나고 뭐 호주랑 중국하고도 안 좋아서 철광석이 또 오르면서 철근도 많이 오르고 오르다 현재는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간 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건축비는 내려가는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가 많잖아요. 대표님 건물 할 때 철근을 제가 6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공사하고 있을 때 140만 원까지 왔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건축주한테 저 140만 원 됐으니까 저 올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해요. 왜냐면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저희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변동이 되면서 원가 반영을 거기다 좀 해줘야 되는데 예측하시기가 진짜 힘드시겠어요. 한 달 만에 전쟁 때문에 확 올라왔다 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가가 또 확 올라가 또 떨어지고 이게 유가 변동이 이게 자재 변동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시장을 맞춰주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와갖고 있으니 단가가 좀 맞춰지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전가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걸 이렇게 받은 적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런 거는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많이는 안 올랐다. 많이 안 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땅값 상승에 비하면 네.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모든 자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을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철근 사태나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공급이 안 좋아지면 계속 단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결국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건축비 같은 경우도 이런 순수 실제적인 직접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네.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해라, 소규모 현장도 품질 시험 계획서 제출해라, 해체 공사 중에 붕괴 몇 번 생기고 나니까 지정감리 써라 하면서 계속 규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비용들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계속 그런 제도가 생기면은 몇 천만 원씩 계속 기존에 없었던 해야 되는 행위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철거 일은 일주일도 안 돼요. 네. 채 한 4, 5일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실제 철거하는 비용보다도 이런 외적인 비용들이 건축사 또 지정해야 되고 합체 감립이 나가야 되고 안전 때문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예전에 비계를 이제 외줄 비계만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할 때도 시스템 비계를 다 매야 허가가 나요. 벌써 비계값만 해도 2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 오른 것처럼 알려지는 거지 안전을 위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소위 말하면은 지금 시공비가 최저가다. 근데 저는 건축비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지방 같은 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강남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땅값이 뭐 평당 1억 5천, 2억 좀 이러잖아요. 근데 건축비는 지금 보면은 평당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 1,200만 원이래요. 아직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안정적인 회사들 외에 시공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싸게 치고 빠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제일 문제인데 예, 싸게 맡기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같은 시기에 사실 건축사님은 같지만 시공사 2개랑 같이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한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추가가 계속 올라가요. 정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사실 시공사님하고 공사했을 때는 추가가 없었거든요. 스타시스라고 공사했을 때는 스타시스라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견적 받을 때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너무 싸면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건축 공사 해보면서 진짜 계속 추가가 붙고 이게 싸다라는 게 처음에 견적이 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견적만 쌀 뿐이에요. 그건 욕심해야 돼요. 견적이 쌀 뿐이에요. 건축방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고 프로들인 시행사들도 공내역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그런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삽을 딱 뜨는 순간부터는 건축적 의리더라고요. 제가 시공을 하고 있지만 진짜 시공사 입장에서 그런 거 없애야 돼요. 양아치 같은 사기꾼 이런 소리 듣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제가 성수동과 논현동을 동시에 지었는데 건축 기일이 1년 차이 났습니다. 저 어딘지 알아요. 1년 차이가 났는데 거기도 사실 건축 명장이었잖아요. 건축 명장이라고 해가지고 믿고 또 포트폴리오 보고 믿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저조차도 그렇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죄송한 거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 건물 짓는데 그래야죠. 제 건물 지을 때도 그랬어요. 행복이 갑자기 참 밑으로 떨어졌고 이 불행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성수동 프로젝트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100%의 대출을 맥스로 받고 지었으면 와 진짜 결국은 나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2배 늘었고 공사비가 거의 3, 4억 늘었고 민원부터 해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와 이걸 진짜 해도 되는 건가. 모든 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건축 명장이라는 시스템도 이게 세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정량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지만 사실 정성적인 부분까지 판단한다는 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논현동도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공사 중에 갑자기 지하에서 담이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고 성수동 집안 자체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있었고 주변 건물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 3자 간에 건축사, 시공사, 건축주 간에 협의를 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적인 부분인데 아니 그 현장은 뭐 다른 부분보다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이 명장 얘기 잠깐 나오셨는데 최근에 건축 매장 선정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막 재무제표도 제출을 하고 1년에 한 3작품 정도 우리 이렇게 시공했습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사진으로 제출을 하고 또 건축주한테도 전화를 할때요. 그냥 만족도가 어떤지.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그쪽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아직까지 건축 명장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 따져봐야죠. 저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최고의 딜레마. 네, 다 그 얘기를 물어요 저한테 와서. 가만히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건축주이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까? 내가 오늘 뭐 20억, 30억짜리, 40억, 50억짜리 짓는데 뭐 저기 위에 있는 뭐 트리플 A 이런 뭐 대형 건설사에 맡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실제 그 전년도에 지었던 혹은 완성했던 건축주를 만나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일을 했던 건축사를 만나서 그 회사가 어떤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만나보면 가장 좋겠더라고요. 사실 두 분은 모르는 사이에서 저희 프로젝트 하고 이번에 또 다른 프로젝트도 하시잖아요. 이런 거 되게 유니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서로 원래 이렇게 계속 코업하는 사이끼리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모르는 사이에서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를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영업 중에도 제일 대표님도 영업 많이 하시니까 제일 좋은 게 지인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해봤더니 이 물건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영업이 최고의 영업이라고 하듯이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건축주 다시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설계하고 공사하고 다른 건축주랑 또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1순위는 그런 것 같고 건축사로서 약간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쪽으로 오히려 많이 물어보죠. 시공사는 당사자니까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좋게 잘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대다수인데 한두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좀 원칙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도 문제가 생길 거를 감안을 하고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계약서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다 갖추고 스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공사 비교 견적도 받고 팩트를 중심으로 계약을 하고 뭔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은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니즈들이 있잖아요. 좀 다들 바쁜 대표님들이니까 좀 신경 덜 쓰고 싶고 맞아요. 조금 빠르게 더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원칙에 위배되는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시장에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것들이 이제 뭐 토탈 서비스라는 이름의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해서 진행하는 것들. 요즘 유행하는 것도 PM이라고 해서. 네. 네.